분들의 조상의 이름으로 또는 이제 여러분 아들, 딸 앞으로 해주신 분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빚을 좀 많이 졌네요. 이제 기도를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것 같은 그런 빚을 진 듯한 느낌입니다. 덕분에 새 옷을 입게 돼서 좋은 것 같아요. 지금은 좋아요. 이렇게 비가 오니까 갑자기 이렇게 강의 주제가 막 바뀌는데요. 근래 이렇게 가물었는데 또 너무 덥고 가물었는데 비가 이렇게 내려서 그래도 참 기분이 참 너무 좋다. 세계 곳곳의 기후 이변으로 어디는 막 불타고 어디는 가뭄이 들고 어디는 너무 비가 많이 내리고 홍수가 많이 하고 그랬는데 참 다행히 대한민국은 태풍도 아직 오지 않았고 이렇게 가물을 때 또 비가 이렇게 내려줘서 참 고맙습니다.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우리가 잘 되는 것 같다. 대한민국이 잘 되는 것 같다. 오늘 아침에 어제 대한민국 수출입 동향도 지표를 발표를 했는데 지금 이제 대한민국 역사 이래로 제일 많은 수출량이 제일 많대 530 몇억 달러인가 뭐 이렇게 지금보다 더 높았던 적은 없다. 이제 가장 대한민국 사상 최대 수출을 지난달에 기록했다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서민들은 다 죽어나가는데 서민들은 다 죽어나가는데 대기업들은 수출 기업들은 수출 잘 된다고 뭐 그렇게 뭐 내가 안 돼도 나라가 잘 되면 다행이죠, 그죠? 내가 안 돼도 나라가 잘 되면 그래도 사회보장 제도가 좋아질 거니까 내가 잘 되고 나라가 안 되면 좋은 것 같아도 사회가 불안하기 때문에 불안한 사회 속에서는 결코 행복하기가 또 어려워요.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희비가 교차하고 막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그래도 계속 성장하고 뭐 위태위태하지만 이렇게 나아가는 것은 저는 교육의 힘에 달려있다. 교육의 힘에 의해서 그런 거다라고 확신을 해요. 우리 옛날 조상들부터 그 어머니들은 자식 교육을 위해서 사활을 걸었어요. 지금도 자식 교육을 위해서 가계 지출의 뭐 20% 30%씩 어떤 사람은 50% 이상씩 가계 지출에 자식 교육을 위해서 쓰기도 막 하고 막 그러죠. 그 방향이 지금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어쨌든 50년대, 60년대, 70년대 이렇게 교육을 중시했던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현재의 대한민국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 말은 아는 만큼 이제 뭐가 지혜가 또 이렇게 생겨나는 만큼 이렇게 성장이 일어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죽음 이후의 것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백중기도를 한다는 것은 백중기도 8강 동안 8번의 제가 8강의 수업이다 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난주에도 설명을 드렸죠. 8강의 수업을 저승 수업, 죽음 수업이다, 조상 수업이다, 영가 수업이다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생각하고 알고 공부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죽음 이후의 것들을 내가 한번 더 해보는 거랑 같아요. 죽음 이후의 것들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南無阿弥陀를 열심히 해서 극락세계 가야죠 라면 죽음 이후에 내가 갈 곳이 있어서 저기 극락세계에 딱 가게 되는 그런 길이 내가 한 번 가보고 2번 가보고 3번 더 생각해보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 길이 열리는 거거든요. 마치 나는 부자가 될 거야 라고 해서 부자가 될 거야 라는 생각만 하는 게 아니고 행동으로 이어져서 너 또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되는 나는 파리 여행을 갈 거야 라고 생각을 해야지 파리 여행 가잖아요. 파리 여행 가겠다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하면 파리에도 한 번도 안 가게 되겠지. 평생도록. 저승세계에서도
내가 어떻게 할 거야라는 의도, 뭐 욕망이라 할 수도 있겠죠. 희망, 욕망,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어떻게 할 거야라고 하면, 그리고 노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나이가 50이 되고 60이 넘고 70이 넘고 80이 넘고 뭐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내가 젊었을 때부터 나의 70대는 이렇게 될 거야. 나의 80대는 이럴 거야. 나의 90대는 이럴 거야. 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생각해보고 그걸 준비하는 사람은 그렇게 되기가 쉬워요. 그런데 아무 준비 없이 아무 생각 없이 맞이하게 되면 뭐 돈이라도 많으면 상관이 없지 뭐. 돈이라도 많으면 나이가 90이 되든 80이 되든 뭐 하고 싶은 대로. 돈이라는 거는 이제 자유라고 할 수가 있겠죠.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이 더 커지는 거예요. 돈이라는 걸 꼭 이렇게 욕망의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이 시대는 내 주머니에 돈이 많다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자유의 나의 능력이나 나의 할 수 있는 하고 싶고 하고자 하는 이런 욕망들을 더 많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뭐 노후에 대해서도 돈이 많으면 별 걱정이 뭐 없을 수도 있죠. 그러나 이제 우리는 가진 재화는 한계가 있고 복은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육체도 보면 돈이 아무리 많아도 몸이 아프면 또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 내가 나이가 70이 되고 80이 되고를 생각한다면 지금 내가 어떻게 준비를 하게 되고 또 그렇게 준비를 차곡차곡 하면 그렇게 돼요. 만약에 준비를 안 한다면 건강에 대해서도 신경 안 쓰겠죠. 맨날 술 혹 취해가지고 나는 이제 곧 죽을 거야. 나는 이제 우리 절에 맨날 자주 오는 술 먹고 오시는 거사님이 있는데 또라이 거사님이 있어요. 한 번씩 이렇게 천도 복숭아도 갖다 주시고 하시는 거사님이 있으신데 거사님 하시는 말씀이 맨날 자기 죽어야겠다라고 맨날 그러세요.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이렇게 하시는 말과 행동이 거의 뭐라고 해야 되나? 말과 행동이 망나니 수준이라고 해야 되나? 거사님 들어도 괜찮아요. 본 사람들이 엄청 무서워해. 그 거사님이 말씀만 하시면 죽겠다라고 맨날 그러시니까.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80이 100세 시대니까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의 3분의 2 이상은 90 넘어까지 사실 거예요. 아니 기후 재앙 이런 거 아닌단 말이에요. 이렇게 지금 의학이 발달하고 뭐 여러 가지 발달해서 여러분들이 90 이상은 반드시 살아요. 3분의 2가. 내가 92 넘어까지 있을 수 있는 확률은 70%가 넘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이렇게 눈앞에 딱 펼쳐진 일입니다. 부정하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눈이 휘둥그레서 무슨 90, 100 무슨 100살, 여기 있는 분 중에 50%는 100살까지 살아요. 놀라지 마세요. 진짜예요. 뭐 이렇게 갑자기 기후 위기 때문에 재앙 때문에 뭐 이렇게 화산이 폭발하고 지구가 멸망하고 뭐 이런 거 아닌 다음에는 이 상태로서는 가면 그냥 이 중에 50%, 40%에서 50%는 100살까지 간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모든 데이터가 이렇게 그걸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걸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준비 안 된 분들이 여러분들이 병원 가면 이렇게 제가 요양병원에 이렇게 가면 요즘엔 가지도 못하지만 가면은 이제 참 이제 호흡기 꽂고 계신 분들이 진짜 많아요. 가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그분들은 그러고 싶어서 그렇겠어요? 그분들이 뭐 잘못 살았다는 건 아닌데 이렇게 준비를 차곡차곡 해갔다면 좀 그렇게까지 안 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았겠죠. 근데 준비를 안 하셨어, 별로. 그냥 여러분들 키운다고, 자식 새끼들 키운다고, 돈 벌어야 된다고, 뭐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냥 이렇게 바쁘게 다니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제 나이가 많고
어느 순간에 몸이 나빠지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 이게 이제 연세가 많아지면 변화의 속도가 굉장히 크죠.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어. 70 이후의 삶을. 여러분들도 앞으로 90 이후의 삶을 아직 경험해 보지 않았잖아요. 그렇지만 많은 정보로 우리는 어떻게 될 거라는 것이 예견이 돼요. 뻔하게 된다고. 기후 위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상태라면 지금 75년부터 2020년까지 50년 동안 그 지구 온도가 1도가 높아졌거든요. 50년 동안. 아니 1900년부터 이제 그 2020년까지 1.5도가 올랐는데 1900년부터 1975년까지는 올라도 오르락 내리락 해가지고 그게 뭐 올랐다 내렸다 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75년도부터 지금까지는 이제 이렇게 수십만 년 이래로 지구 수십만 년 이래로 가장 높은 온도를 지금 고점을 돌파를 계속 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75년도부터 지금까지 1도가 높아졌다면 2020년부터 2030년까지는 다시 1도가 최소한 0.5도는 더 높아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굉장히 위기라고 생각하는 1.5도, 지구 온도 1.5도가 더 높아지면 큰 위기가 시작된다라는 거기에 도달하게 되는데 이미 이제 이렇게 기후 재앙들이 홍수라든지 산불이라든지 폭염이라든지 이런 걸로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작년 올해만 있을 것이냐라는 게 아니죠. 이제 앞으로 우리는 기후 위기도 대응을 해야 돼요. 내년에도 생길 수 있고 후년에도 생길 수 있고. 자, 우리도 500mm도 600mm도 울산에 내릴 수 있다라는 것을 가정을 하고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걸 생각을 하고 대비를 해서 울산에다 뚝을 높인다든지 뭐 이렇게 강뚝을 높이고 뭐 한다 이런 걸 해야 되겠죠, 그죠? 이거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런 데이터들이 좀 이렇게 모든 데이터들이 그쪽으로 향해 가고 있어요. 노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100세까지 여기 있는 분 중에 3분의 1은 100세까지는 그냥 살아요. 재수가 없는 걸까? 재수가 없는 걸까? 재수가 있는 걸까는 지금부터 달려 있어요. 지금부터 달려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제 노후가 평온하려면 일단 건강이 돼야 되고요. 뭐 제일 중요한 건 마인드죠. 마인드가 넓고 큰 행복한 마인드, 긍정적인 마인드. 그러면 이제 건강. 그 다음에 이제 재력. 뭐 이렇게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것처럼 오늘 이제 그 우란 문제 네 번째인데요. 우리는 한 발짝 더 나가는 거죠. 우리 불자들은 노후뿐만 아니라 다음 생까지도 이제 설계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음 생을 설계해야 돼. 노후 설계도 해야 되지만 다음 생을 설계하자. 이제 이 생은 망했나? 이 생이 본래 망한 사람은 다음 걸 걱정하지 않아요. 그냥 망한 거니까. 근데 우리는 잘 되고 있잖아. 우리는 잘 풀리고 있어요. 그러니 다음 생도 이렇게 준비를 뭐 이 생도 좋지만 다음 생은 더 나을 수가 있는데요. 그러려면 미리 설계를 해놓자.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만히 이렇게 뒤돌아보면 10대 때 가졌던 생각이 지금 40대, 50대 별반 다르지 않아요. 가만 보면. 여러분들 어렸을 때 난 어떤 사람 될 거야 생각해봤어요? 10대 때 난 어떻게 살 거야? 어떤 사람 될 거야? 생각했어요? 생각을 했으면 그렇게 될 거예요. 생각 안 했으면 이렇게 되겠어요. 이렇게. 그 대단히 중요하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돌아보니까 저는 이제 10대 10대 중반부터 굉장히 철학적 고민을 했어요. 이렇게 별로 배운 것도 없는 놈이 거의 니체 뭐 이런 거 생각을 하고 뭐 라즈니시가
색 즉시 공 즉시 이런 거 고민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요. 그때도 고민 뭐 이렇게 한 것은 내가 나이가 들어서 뭘 어떻게 될까 이제 이런 걸 고민하다가 결국 내가 출가해가지고 성자가 돼야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성자는 못 되고 성자는 못 되고 출가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내가 생각했던 것이 구체적이진 않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어렴풋하게 이제 그렸던 이런 것들이 그냥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말은 이제 다른 말로 나의 30년 후, 40년 후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또 다음 생도 그럴 수 있다. 우리가 이 생만 삶이냐, 다음 생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노후 설계도 이렇게 하시고 다음 생 설계도 이렇게 하세요. 그런 걸 생각을 하다 보면 꿈이 생기고 내가 지금 뭘 해야 될 건지 다음에 뭘 해야 될 건지 그런 답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변화하고 있어요. 20대, 30대는 그 변화를 잘 모를 수 있는데 나이가 더 하루가 다르게 이제 막 팍팍팍 늙어가고 힘도 척척척 떨어지고 컨디션도 척척척 뭐 점점 나빠지고 하는 이때는 정말 변화가 이제 피부에 와닿죠. 변화에 적응을 잘하면 변화했을 때 그 변화를 잘 소화를 해서 이렇게 해내면 행복하고 뭐 이렇게 나름 성공했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변화에 이렇게 적응하지 못하면 참 이제 민폐가 돼요. 민폐가. 나 자신에게도 내가 그렇게 자랑스럽지 못하고 아들, 딸들에게도 민폐가 되고요. 집에 오는 사회복지사한테도 민폐가 돼요. 만나는 친구들한테도 민폐가 돼요. 어떤 보살님이 저한테 사람을 보내셨는데 상담을 하시라고 보내셨는데 그 보살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분만 자기 고객님인데 그분만 만나면 너무너무 에너지가 다 빠져가지고 너무너무 힘들다고 그러면서 나한테 보냈어. 아니 자기 마음도 힘들 것이지 나한테 보내가지고. 그래 이제 보살님 자체로는 아무 문제가 없으세요. 거사님도 정말 돈 잘 벌으시고 그런데 보살님이 살면서 이렇게 응어리가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응어리가 많으시니까 이렇게 본인도 힘들고 뭐 가족들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는데 보내주신 보살님 같이 이야기를 하면 기가 다 빠진다고 할 정도로 이렇게 하니까요. 그분은 여러분들처럼 정말 착한 분이에요. 되게 좋으신 인상도 좋으시고 그런데 자기 마음이 이렇게 자존감이 푹 떨어져 있고 웅어리가 져 있으니까 민폐가 되는 거죠. 상황에 적응을 잘 해서 상황을 극복해서 오히려 상황을 이겨내면 그러면 성공하게 되고 남들을 도와줄 수 있는 우리가 이제 그 기업들 중에서도 그런 기업들이 있죠. 나라 중에서도 그런 나라가 있고 예를 들면 우리 90년대 보면 야후라는 그런 이제 인터넷 서비스 검색 업체죠. 야후라는 업체는 굉장히 유망했어. 90년대 주가가 두두두 올라가고 이 회사가 앞으로 굉장히 성장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망했죠. 다른 데 매각되고 막 그랬어요. 지금 일본은 많이 쓰고 있지만 그런데 야후에 이제 그 옆에서 이렇게 야후 밑에서 이렇게 뭘 이렇게 납품을 해주고 프로그램을 해주던 그런 이제 그 1차 밴드, 2차 밴드 했던 구글이 야후 밑에 있었거든. 구글은 이제 그 다음에 점점 성장해서 세계에서 세 번째 큰 회사가 됐어요. 네 번째 큰 회사인가? 네 번째 큰 회사가 됐어요. 시가총액이 뭐 거의 2조 달러 가까이 될 만큼이나 엄청난 회사가 됐죠. 그런데 이 회사의 성장들을 이렇게 보면 시작이야 이렇게 야후 밑에서 겨우 뒤치다거리 해주고 뭐 만들어주고 하는 걸로 시작했지만 계속해서 변화에 잘 적응을 해서 이제 뭐 스마트폰 시대가 나오니까 안드로이드라는 걸 개발을 했죠.
스마트폰을 만들어낸 스티브 잡스는 더 대단한,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시대를 선도해가는 그런 사람이라면, 이렇게 구글 같은 경우는 시대가 선도되는 걸 인지하고 따라갈 수 있는 그 변화를 알아채고 변화에 뒤지지 않고 변화되는 그것과 경쟁하는, 뭐 스티브 잡스도 대단하지만 구글도 대단한 거죠. 새로운 길을 열어놨어. 그런데 그것을 알아차리고 같이 경쟁하는 게 구글이었으니까. 그 이후에 또 이렇게 많은 성장을 했죠. 유튜브 같은 것들을 이렇게 자기가 만든 게 아니에요. 유튜브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를 샀어. M&A를 해서 샀어. 그래가지고 그 후에 유튜브로 이렇게 벌어들이는 게 얼마나 큰가. 그런 것이 이제 이런 구글은 그런 것뿐만 아니라 뭐 이렇게 다른 인공지능 이런 것들도 막 그러죠. 그런데 이제 그거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일본 같은 경우, 일본이라는 나라는 엄청나게 성장을 했죠. 80년대 중후반까지만 해도 미국하고 이렇게 거의 뭐 G2 국가였지, 당시. 그 소련 다음으로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이었는데, 일본이란 나라들 가만 보면 성장을 계속하다가 80년대 후반 이제 플라자 합의와 90년대 이제 버블이 꺼지면서 30년째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일본은 지금이라도 아직 이렇게 부자가 망해도 좀 다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상하게 일본은 계속해서 땅굴을 파고 계속 들어가는 듯한 그런 인상이에요. 왜냐하면 시대의 변화를 저렇게 따라가지 못하고 과거의 것만 계속 지키고 이 시대를 이렇게 극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은 정말 쉽지가 않은 그런 상태가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그러면 어쩌냐? 우리나라는 참 이제 이렇게 희망과 절망이 공존해 있는 나라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나마 이제 많은 기업들이 삼성 같은 데도 이제 이렇게 변화에 순응을 해서 처음에는 설탕 만드는 그런 이제 회사였잖아요. 그 처음에는 무역회사였고 나중에 설탕 만들고 비료 만들고 그러다가 이렇게 전자회사를 차려가지고 테레비 만들고 처음에는 잘 안 팔렸어, 테레비도. 그러다가 이제 반도체 쪽에 들어간 이후로는 이제 세계적인 기업이 됐고, 그러다가 폰을 만들어 가지고 잘 되나 했는데 이렇게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 그 변화를 바로 캐치해서 갤럭시로, 애니콜에서 완전히 바꿔가지고 갤럭시로 이렇게 바꿨죠. 갤럭시로 모델명을 바꾸고 난 다음에 스마트폰 사업에 모든 걸 투입을 다 해서 결국은 지금과 같은 전자가 됐는데, 그러나 이제 삼성도 불안하잖아요. 삼성 주주가 500만 명이 넘는데 여기 중에 반절도 아마 여러분들 중에 한 반 정도는 삼성 주주겠네 보면은. 우리나라 이제 주식 계좌 가진 사람이 한 2천만 명 좀 안 되고 한 1,500만 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삼성전자 주주가 500 몇십만 명이에요. 우리가 삼성전자가 이렇게 다 좋은데 좀 부족한 게 있죠. 플랫폼으로 진화하지 못했다라는 거. 스마트폰까지 만들고 반도체를 계속해서 잘 만드는 것까지는 훌륭해요. 그런데 구글이 되지 못했다라는 거, 애플이 되지 못했다라는 거, 아마존 같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 삼성전자는 플랫폼 기업인가 제조업 기업인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삼성전자는 제조업이에요, 플랫폼 기업이에요? 제조업이잖아요. 제조업은 이렇게 멀티플을 좋게 받을 수가 없어요. 제조업은. 그러니까 이게 이 주가가 더 올라갈 거냐 안 올라갈 거냐 쉽지가 않다라는 거지. 삼성전자가 플랫폼이 돼야 된다. 플랫폼이라면, 우리나라 플랫폼이라면 카카오를 생각하면 돼요. 카카오의 성장을 생각을 하면 이 시대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선도하는 그런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우리 카카오톡 나왔을 때 카카오톡보다 더 이렇게
더 이전에 있었던 거는 저거거든요. SK에서 나왔던 그 있잖아. 그 페이스북 비슷한 거 있잖아. 갑자기 생각 안 나네. 네이트온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네이트온하고 그거 있잖아.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 하여간 그래가지고 그런 네이트온이나 이런 것들, 야후나 이런 것들은 요금 부과를 때문에 뭐 욕심을 좀 버리는 바람에 시대를 앞서가지 못했고, 카카오톡은 카카오 회사는 점점 성장을 해서 대한민국의 진정한 플랫폼 기업이 됐어요. 네이버도 플랫폼이라고 할 수가 있지만 그래도 플랫폼의 영역은 카카오가 훨씬 더 이렇게 다양하게 플랫폼, 진정한 플랫폼이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만 보면 이 세상이 변화되는 것을 잘 캐치를 하고 변화 속에서 변화의 중심이 돼서 사회를 더 이롭게 했죠. 그런데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그런 회사나 그런 나라들은 망해 가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나는 이제 은퇴 나이가 됐고 60대가 넘었고 70대가 넘었는데 뭐 지금도 그런 거 해야 돼요? 아니에요. 이렇게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이가 70이 되든 80이 되든 최소한 우리가 민폐가 되지 말아야 되잖아. 이게 망해간다라는 게,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면 점점 이렇게 망해가서 민폐가 된다니까요. 그 시대를 따라가야 돼. 시대를 잘 읽고 나아갈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 이제 하게 되면 바로 이렇게, 그럼 어떻게 시대를 따라가는 거예요? 참 어렵죠, 그죠? 카카오, 네이버가 그냥 나왔겠어요, 그죠?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게 그냥 있었겠어요. 뛰어난 사람들이 그런 걸 만들어서 하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따라가지 못하고 위에서 이렇게 먼저 해가면 뒤에서 이렇게 갈까 말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시대를 선도하지는 못해도 최소한 흐름은 읽고 그걸 지켜볼 수 있고 인지하고 뒤처지지만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기회가 된다. 그런 것들을 만드는 사람들도, 시대를 앞서가는 사람도 무슨 창조적인 생각들을 맨날 하는 게 아니에요. 맨날 창조적인 생각을 어떻게 해. 창조적인 생각들은 깨어있을 때 어느 순간에 한 번씩 탁탁 일어나는 그 생각을 캐치해서 나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정신 차리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있다 보면 어느 순간에 아이디어가 생기고 어느 순간에 뭔가를 하려고 하고 의지가 생기고 이러는 거죠. 이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는 그냥 가장 기본은 이제 그 지식을 습득하는 것도 필요한 거죠. 귀가 열려서 이것도 듣고 저것도 듣고 뭐 사회적인 어떤 것도 뭐 정치도 이렇게 듣기도 하고 경제도 이렇게 듣기도 하고 종교에 관한 이런 것도 이렇게 듣기도 하고 또 기도도 하면 더 좋고, 기도라는 것은 내 정신을 계속 이제 새롭게 이렇게 해주는 거기 때문에 마음을 닦는 것만큼 정신을 살아있게 하는 건 없어요. 정신이 살아있냐 죽었냐 하는 것은 이 사람이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아니느냐 이건 거예요. 이렇게 이 사람이 잘 듣고 있느냐, 자기 세계에 갇혀 있느냐 갇혀 있지 않느냐 라는 것은, 귀가 이제 이렇게 열려 있으면 자기 세계에 갇혀 있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민폐가 되지 않아요. 귀가 열려 있고 또 관심 있어 하고, 관심 있으면 열정이 있지. 열정이 있으면 도전이 생겨요. 난 나이가 있으니까, 나이가 많으면 일단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거 알아서 뭐해 이 나이에. 기도해서 뭐해 이 나이에. 잘 모르니까 자꾸 그러는 거예요. 나이가 많을수록 더 많이 듣고, 들으면 이제 호기심이 있어야지 듣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제 얘기 별 관심 없어하고 귀찮아하시는 분도 있어. 호기심이 없으니까 이 마음이 닫혀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한테 지금 가장 이렇게 지금 현 상태에서 가장 적절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이니까요. 좀 듣기 싫어도 귀를 열고 잘 들어주세요. 호기심은 죽기 전까지도 호기심을 가져야 돼요. 호기심이 있어야지 뭘 듣고 이해하고 할 수가 있고 또 상대에게 관심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호기심이 있어야지 사랑도 진정한 사랑을 할 수가 있어요. 호기심이 없다라는 것은 포기하는 거잖아. 그래서 배우자한테도 별 관심이 없어져 버려. 호기심이 없다라는 것은 관심이 없어. 호기심을 가지고 관심을 가져야지 마음을 나눌 수가 있고 이렇게 마음이 나눠져야지 이렇게 서로 행복을 이룰 수가 있거든요. 사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여러분들. 죽으면 끝이에요. 이런 생각 하지 마시라고. 설사 죽으면 끝이라 하더라도 저도 잘 몰라요. 부처님께서 윤회가 있다고 하셔서 이렇게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믿고 있긴 하지만 한쪽 마음으로는 죽으면 끝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없진 않아요. 저도 이렇게 앞에서 막 강의하는 스님도 죽으면 완전히 끝나고 이제 종말이고 암흑처럼 아무것도 없어서 다 사라지는 거 아니야? 그런 의심이 없는 거 아니라고. 하지만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죽으면 완전히 소멸된다 하더라도 내 생이 있어서 다음 생을 준비하고 우리 극락왕생을 기도해요.南無阿弥陀仏 해요. 또 염라대왕의 이런 난에서 벗어나야 돼요. 이런 생각들을 안 하는 것보다 죽음이 끝이니까 끝난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하는 것보다 준비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는 거예요. 죽음이 완전히 끝이다 생각해서 그냥 하면 절망이야. 그럼 지금도 별 재미가 없어. 죽으면 끝인데 뭐. 살아있을 때만 즐기면 돼. 이러면 삶의 가치가 별로 없어져요. 그런 것이 그게 진실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추상적인 것을 다른 것을 만들어서 대생을 만들고 아미타 부처님의 세계도 만들고 관세음보살님도 이렇게 만들어서 관세음보살님과 지장보살님처럼 우리도 살아봐요. 이것은 희망이거든요. 그렇게 이거는 저는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진짜 있으면 진짜 좋은 거고 있으면 내가 다음 생을 준비해서 그 길을 미리 생각하니까 해서 가니까 더 훨씬 더 그야말로 너무 좋은 거고. 근데 다음 생이 없고 완전히 절망이라 해도 다음 생이 있다라는 걸 믿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은 이 생을 훨씬 더 역동적이고 가치 있고 행복하고 긍정적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이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도 깨어 있으면 그러면 언제든지 여러분들 플랫폼이 될 수가 있어요. 꼭 기업만 플랫폼이 되라는 건 아니에요. 개인도 플랫폼이 될 수가 있어요. 플랫폼이 뭐 다른 거겠어요? 플랫폼이라는 게 본래 기차역이자 역전이에요. 본래 의미는 역이에요. 우리 버스 터미널 같은 데가 플랫폼이에요. 플랫폼. 본래가 모이는 곳이잖아. 모이는 곳. 거기서는 다양한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교차되는 곳이잖아요. 거기서 멀리 갈 수도 있고 환승을 할 수도 있고 역동적인 곳이잖아요. 거기서 이루어지는 곳이잖아. 그래서 플랫폼이라는 것이 그것이 지금은 이제 역이라는 의미보다는 플랫폼 기업이 그런 것을 한다. 이제 뭐 이렇게 카카오 하면 카카오 택시에 카카오 뭐 티에 카카오 뭐에 카카오 톡에 뱅크에 페이에 뭐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게임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카카오에 들어가면 많은 것들이 다 된다. 라는 이런 것이 이제 플랫폼이라 할 수가 있잖아요. 구글에 들어가면 유튜브 한다, 페이스북에 들어가면 뭐 인스타도 한다, 또 한다, 뭐 다 해, 막 이렇게. 그런 것이 이제 플랫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사람도 생동감이 있으면, 사람이 살아 움직이면 플랫폼이 될 수가 있어요. 내 안에 많은 것들이 꿈틀꿈틀 살아서 뭉게뭉게 구름처럼 막 피어오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동감이 없으면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다 이제 돌아가셔. 내 안에 있는 것이 힘이 없어서 해서 아무것도 생각지 않고 그냥 뭐 생이 무의미해. 아이 나쁘네 뭐 이러면서 이제 생이 무의미해져요. 만남도 무의미해지고 절도 무의미해 부처고 뭐고 예수님이고 뭐고 뭐 경제가 뭐 돈이 뭐고 이렇게 부정적인 이렇게 한만 자꾸 쌓이게 이렇게 돼요. 근데 생동감이 이렇게 생기면 점점 내 마음이 플랫폼화되죠. 이제 내 마음이 이렇게 많은 것들이 꿈틀꿈틀하고 그래요. 사랑도, 꿈도, 희망도 뭐 이렇게 나이가 많아도 그래도 나도 이렇게 뭘 의미 있는 걸 해야지, 봉사도 해야지, 또 좀 더 벌어야지, 뭐 또 해야지, 또 여행도 가야지, 어떻게 해야지, 몸이 아프지만 그래도 이 몸 아픈 걸 어떻게 해야지, 이런 이제 역동적인 것들이 생겨난다고요. 그게 내 자신을 플랫폼화를 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 되면 그런 사람은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좋은 에너지로 잘 늙는다라는 게 딴 게 아니겠어요. 딴 게 아니죠. 내가 플랫폼화돼서 내 안에 가슴이 생동감이 있으면 주변의 사람들한테도 기운을 주고 행복감을 주는 사람이 되잖아요. 민폐가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기업도 플랫폼이 되려면 시대를 잘 읽고 시대를 앞서 나가야 되고, 개인도 우리도 내 자신을 플랫폼화하려면 백중제를 열심히 해야죠. 여기 나오셔서 자꾸 이런 말 듣고 스님한테 이렇게 얘기 들으면 마음이 꿈틀꿈틀하지 않아요? 이렇게 뭔가 느껴지는 게 있지 않아요? 자꾸 이렇게 일깨워 주잖아요.